자, 오늘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2단원. 오늘은 많이 나갈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거긴 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송민국, 그 다음에 진달래꽃, 그 다음 가시리까지는 쭉 해서 내용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념 설명을 천천히 많이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반복 이런 거를 시키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8회 2단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부러 오늘 나눠드린 그 자습서 프린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별의 정황과 여성하자라는 키워드로 이 단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정황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가요에서부터 시작되어 시조와 가사,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 이 이별의 정황이라는 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그렇게 좋은 정서는 아닙니다만 가장 좋아하는 정서요. 바로 뭐냐면 애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런 사랑 노래를 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냐면 여성화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군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교과서 외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영광여고도 그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좀 교과서 외에서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군여고도 가끔 학습지로 출제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학습지나 추가 자료에나 뭐 선생님이 언급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서정갈래 흐름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언제 공부했었냐면 여기 1학기에 첫사랑 같은 거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그때 할 때 그 고대가요부터 해가지고 현대시까지의 흐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이거 저기 할 때도 했구나. 8회 1단원 얘기할 때도 향가. 그 다음에 신라시대 향가, 고려시대 고려가요. 그래서 우리 그 군고 같은 경우는 향가의 제망매가랑 그다음 고려가요의 가시리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처음 듣는 거 같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이별의 노래를 한 작품이 있어요. 언제부터? 고대가요부터.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출제됐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이 돼야만 출제되는 내용들이요. 황조가. 그 다음에 복무도화가 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 같은 경우는 동지딱 기나긴 밤 같은 거 8회 1단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니미오마거네라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 외에도 계랑의 맷버들 가지 꺾어 당신을 님에게 보내옵니다. 님의 손에 보내옵니다.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쇠입이 나거든 나인 줄 아소서라는 시조도 8회 1단원 푸셨던 분들은 한 번 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하이라이트에서. 선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조들 보통 이때 시조는 기녀시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녀시조 혹은 서경덕. 이 서경덕이 황진이의 남자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경덕이나 기녀 시조 같은 경우가 바로 사랑을 노래하는 시조고요. 우리 시조들은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거나 아니면 유교적 덕목을 노래하는 시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시조는 이별의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 또는 가사. 여러분 가사 송민국 배우실 건데요. 혹시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송민국 2학년 때 또 나와요. 그 2학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는 문학이라는 교재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시험에 문학작품 10개 이상 나와요. 시험 한 번에. 지금보다 조금 한 2배 정도 양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2학기 때는 군고는 문법입니다. 언매,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 파트를 한 학기 동안 시험 2번 보게 되고요. 군여고도 똑같이 언매로 시험 2번이 다 문법이에요. 2학기 때는.
그 다음에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독서라고 해서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번에 영광여고는 선택으로 받았죠? 군여고도 받았나? 혹시 2학년 때 아직 선택 과목 안 했나요? 예. 그래서 엄매가 있고 독서가 있어요. 영광여고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았니? 엄매 할까요? 독서 할까요? 3학년 때야? 예. 그래서 아마 2학년 때는 그 독서를 할 거예요. 영광여고는 이게 아마 선택이 거의 아니고 학교별로 그냥 지정해 버리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군고나 군여고 같은 경우는 그 문법 파트 할 때 1학년 문법 파트 할 때 좀 잘 들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게 2학년 때 또 나오거든. 똑같아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긴 하는데 예, 똑같습니다, 기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2학년 때 조금 편해요. 근데 뭐 쉽지 않죠? 그래서 독서는 비문학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어적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덜해도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고, 예, 반대로 국어적 센스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 같은 거 풀 때 막 이것도 만든 것 같고 저것도 만든 것 같고 뭔가 정답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예, 독서 가서도 조금 헤매요.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자, 아무튼 예, 이런 거 되는데 아무튼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문학에 가면 송민곡이 영광여고는 또 나와요. 그래서 가사 중에 뭐를 가져가서 가르치기도 하냐면 서경별곡이라는 고려 가요나 아니면 삼이인곡이라는 송매인곡을 쓴 정철의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이때 속자가 무슨 속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 기억나니 혹시? 이래서 그냥 다시 하는 거예요.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속편이라고 할 때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예요, 2. 버전 2예요. 예, 그럼 버전 1이 있겠죠. 그 버전 1이 3인곡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3인곡이 엮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여고는 심지어 송민곡 안 가르치겠다. 2학년 때 배우니까. 예, 그래놓고 그냥 3인곡을 학습지로 해서 그냥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메인으로.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꼭 얘기해주세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진달래꽃이고요. 가끔 뭐가 엮어서 나오기도 하냐면 민요, 아리랑이라는 민요. 아리랑 민요도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거든요. 이별의 정원과 여성화자. 그죠? 예,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과 연계해서 나오곤 하는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학하는 거랑 나중에 지금 하이라이트 갖고 계신 거 버리시면 안 돼요. 뒤에 부분 남았잖아요. 다른 시험 범위. 예, 거기서 풀어보시면 8단원을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씩 계속 섞여서 나오게 돼요. 예,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학작품의 포인트가 이 두 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송맹고, 진달래꽃, 가시리는 여성화자, 그 다음에 이별의 정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근데 송매인곡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인 충신 연주지사, 뭐 단답형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이다. 그랬을 때 원래 남성인 작가가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임을 그리워하면 송매인곡처럼 원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남녀 간의 관계로 치환해서 바꿔서 부르는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충을 남성 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꿔서 표현한 작품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군고 같은 경우는 이제 8회 1단원이 시험에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군여고나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이게 8회 1단원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질달 기나긴 밤, 그 다음에 니미오마 학원을, 그 다음에 제망매가, 그 다음에 송매인고, 진달래꽃, 가시리의 공통점은 1, 2단원의 공통점인 시적 대상의 부재입니다. 근데 왜 임의 부재가 아니냐? 사랑하는 임의 부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망매가 때문에요. 제망매가는 누이긴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당신은 아니잖아.
알겠죠? 약간 말이 다르니까 국어에서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화점 선택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별이라는 주제를 한층 더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학작품 같은 거 공부해 보시다 보면 항상 시험에 갈래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번에 국어는 안 나왔니? 향가나 나왔죠? 관련된 문제. 갈래 문제가 거의 한 문제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조나 향가 문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반복돼요. 예, 그래서 갈래 문제는 무조건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갈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소단원 앞부분에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다른 본문 너무 열심히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 여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단원에서 이 소단원 개념 부분에서 꼭 한 번씩 출제되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가사입니다. 가사는 시조와 함께 조선시를 대표하는 문학의 갈래고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 가 시조와 가사를 창작되었다. 여러분들 가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약간 8일 1단원 얘기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시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시조랑 사설시조가 있죠. 8일 1단원에도 동지딱 기나긴밤하고 니미오마거늘이라는 두 가지 시조가 실려 있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가 조선 초기고 얘가 조선 후기의 작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향유층도 달라져요. 초기에는 사대부나 송순 송순의 그 10년을 경영할 초려상간 지어내니라는 시조, 그 다음에 기녀시조 같은 게 줄을 이룬다면 사설시조는 후기에 평민이나 중인들의 시조, 즉 작자 위상의 시조들이 많이 지어져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끔 여러분들이 가사를 배울 때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를 착각하기도 하냐면 가사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시조의 연속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거든요. 연속체 혹은 연장체라고 설명해요. 왜냐면 사대부들이 열심히 시조를 지었었는데 이 시조라는 게 워낙 짧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갈래가 바로 가사문학이에요. 시조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시조의 기본적인 틀과 구성과 특징은 그대로 가져와요. 형식적 특징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내용이 길어져요. 근데 내용이 길어진다라는 점에서 사설시조랑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사설시조도 길어진 거니까 평시조가. 그러면 조선 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선 전기입니다. 가사가 발생한 거.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시조라는 건 언제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발생했어요? 군고는 이제 시험 봤으니까 잘 기억하잖아. 언제 발생했어 시조? 고려. 고마워요. 고려에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라는 건 고려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고려 말에 이미 발생해서 조선 초기쯤 되면 시조가 많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초기에 이미 가사문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조가 짧은 형식의 노래라면 가사는 긴 형식의 노래고요. 여기에 보시면 시조의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사음보. 그죠? 그리고 일부 가사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여기 중요해요. 마무리. 자, 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따라서 가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하나는 변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가사의 마무리 방식은 어디에서 온 거기 때문에 시조에서 온 거예요. 시조의 종장 형식을 계승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조 종장의 형식을 계승했다는 거, 종장
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종장에 어떤 형식적 특징이 있어요? 시조는 삼사 음수율 글자수 반복도 있지. 근데 종장만의 특징.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시의 전통적인 형식적 특징 뭐예요? 사음보? 종장 첫 구를 뭘로 고정해요? 3문절? 네, 3문절 고정이요. 고마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8의 1단원, 8의 2단원이 잘렸어도 약간 넘나들면서 나옵니다, 개념이. 알겠죠? 군고도 그 점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조 끝났으니까 시조 끝이 아니라 가사 설명할 때 시조가 당연히 딸려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예, 그 점만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손민국 다시 한번 보죠. 우리 공부했었거든요.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준비나 되슈셔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각신님이라고 보면 딱 봐도 어때요? 얘는 종장의 첫 구의 3음절을 고정하는 시조의 특징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네, 찾아가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얘는 정격가사예요. 이번에 그 중앙영어에서 변격가사로 가르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예, 원래는 정격가사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있는데 나는. 네. 자, 아무튼 뭐 때문에 종장의 첫 구를 3음절로 고정하는 형식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죠. 송민국에도. 그래서 얘가 시조의 연속체다, 연장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격가사라고 부른다고요. 정격가사. 단답형으로 나온 적 있어요. 정답으로. 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사는 길이의 제한이 없어서 강호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과 감은 강호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과 감은 유배지에서 삶과 정서, 여행의 경험과 느낌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작품 중에 강호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과 감은 같은 경우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8의 1단원에 있어요. 예, 초려상관 지어내니. 예, 그게 자연에서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중앙여고도 그렇고 한 번씩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거는 그냥 쓰지 마시고 들어만 놓으세요. 만흥,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강호사시사,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혹시 학습지에 뭔가 다른 시조나 다른 연시조나 아니면 다른 가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다른 작품들 얘기하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안 그러면 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언급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삼가정서 이런 것도 정철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민국이 유배지에서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배문학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건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습니다. 자기가 강원도 감찰사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 거기에 가서 느끼는 어떤 여행지에서의 감흥과 흥취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양반 부녀자와 평민계층으로 작자층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삶을 그린 가사들도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고3 때 합니다. 고3 때. 예, 고1, 2 때는 안 해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작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는 송민국이고요. 하나는 진달래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일단 송민국이라는 건 가사의 특징을 시조와 엮어서 잘 물어봅니다. 군고는 이제 그렇게 안 물어보겠죠. 시조가 끝났으니까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아마 군고는 갈래 문제에서 뭐를 잘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진달래꽃을 물어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진달래꽃 먼저 할게요. 예, 군고는 이제 8회 1단원이 끝났으니까 자, 진달래꽃은 뭐랑 엮어서 잘 나오냐면 가실이랑 엮어서 잘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8회 1단원 공부하실 때 송순의 10년을 경영학을 되게 보시면 교과서 한쪽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리도 본문 뒤에 학습 활동이 따로 써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이 가시리가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고려가요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와 진달래꽃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현대시인데 자유시예요. 현대시고 자유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엮어서 갈래 문제를 내는 게 보통의 트렌드, 유형, 대표 유형입니다. 좀 이따 진달래꽃 얘기할 때 할게요. 가시랑 설명한 다음에 왜냐면 지금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 측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가사 얘기할 때 아까 시조랑 엮어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음보가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3단 구성도 공통점이요. 송민곡은 기서결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송민곡 정리할 때 기서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사조 혹은 4사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는 글자수 반복도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가사 제일 마지막 줄에 첫 글을 3음절로 고정한다. 이런 것들이 시조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시조랑 엮어서 8회 1단원이라. 근데 이렇게 세 작품을 엮으면 뭐가 공통점이라고요? 이별정안이요. 이별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민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곡 일단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쓸데없는 내용 이제부터 거의 없고요.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내용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거를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때 속자 무슨 속자라고요? 속편 할 때 속자라고요. 그래서 1편은 뭐에 대한 얘기냐라고 하면 3인곡이요. 네, 이게 1편이고 이게 2편입니다. 학교에서 3인곡 언급만 하시면 무조건 알려주세요. 일단 그 둘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일단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미인곡이요. 그래서 화자가 누구다? 여성 화자가 설정되어 있어요. 여성 화자가. 근데 진짜 큰 특징은 뭐냐? 이 송민곡은요. 이 여성 화자가 2명이 등장해요. 여인 1, 여인 2 혹은 감녀을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감녀을녀. 학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거의 여인 1, 여인 2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불병정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인 1은 뭘 하냐면요.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 그 다음에 여인 2는요. 여인 1이 질문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주동적 인물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근데 너네 송민곡 기억 아예 안 나니? 나 조금만 기억 어느 정도 난다는 전제하에 한 번만 할게요. 왜냐면 이거 뒤에 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좀 내용을 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둘은요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차라리 스여디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스여디어 본문으로 확인할까? 자, 시어디어라고 얘기해요. 자꾸 시어 발음하니까 내 목소리도 나가네. 자, 시어디어가 뭐예요? 무슨 뜻이야?
여러분 앞으로 이거 중세어로기 때문에 잘 모르면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조금은. 해석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기본 해석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안 돼도 현대어 해석을 안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안 줘요. 예. 여러분 그 군용어랑 영광용어는 이번에 당해봐서 알잖아요. 용비어천가랑 세종어제 훈민정 보면 현대어 풀이를 안 줘요. 아예. 그쵸? 예. 그래서 수연이는 뭐예요? 죽어서라도가 됩니다. 야, 내가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나서라도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랬는데 여인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뭐가 되고 싶다? 낙원. 달이 돼서 당신을 멀리서라도 비추고 싶어요. 당신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비추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에 비해서 여인이는 야, 낙원은 물론이거니와 쓰여디어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소서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구준비는 임의 곁에 아주 가까이 내려서 옷을 적시는 굉장히 근접의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낙원은 굉장히 멀리서 비추잖아요. 구준비는 굉장히 질척질척하죠.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는 보조적 인물이고 얘는 주동적 인물이지만 태도는 어떻다? 낙원을 나타내는 여인이가 훨씬 소극적이고요. 구준비로 얘기하는 여인이 훨씬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거 가끔 말장난해서 지금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이 뭘 하고 있다? 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는 게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항상 시험에 일단 뭐가 잘 나오기도 하냐면 여인 1이 말하고 있니? 여인 2가 말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기도 해요. 자, 일단 본문으로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디 위쪽에다가 가사의 형식적 특징입니다. 간단하게만 해보죠. 첫 번째. 얘는 일단 전격 가사예요. 마무리 방식 가지고 얘기하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몇 음보? 4음보. 세 번째, 음수율. 글자 수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돼요. 뭐 보통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정도가 반복된다.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해서 얘가 뭐랑 공통점이에요? 아, 여기까지. 네 번째 하나 더 하고. 네, 3단 구성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 기서결은 제망매가다. 미안하다. 네, 서사, 본사, 결사.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의 3단 구성까지 치면 얘가 바로 뭐의 특징이라고요? 시조의 형식적 특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요. 거의 유사해요. 똑같다고 봐도 무방이야. 됐죠? 근데 차이점 뭐다? 연속제기 때문에 연장제기 때문에 되게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다 보니까 좀 파괴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음수율 같은 경우는. 알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가보죠. 예. 이번 시간 한 15분 남았거든요. 본문은 이 15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소리내서 혼자서 공부해 보셔야 되고요. 읽어 보셔야 되고요. 읽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막히면 현대어 풀이 보시면서 조금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사는 이 중소형어 문제야. 자, 먼저 여인 1이 말합니다. 그죠? 저 가는 저 같이 본 듯도 한더이고, 예. 그죠? 예, 본 적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천상의 백옥경. 이때 천상의 백옥경은 옥황성제가 사는 곳이고요. 그죠? 예, 이게 바로 궁궐이요. 예, 한양입니다, 한양. 이미 사는 곳이죠. 근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죠? 예, 이게 바로 시적 상황이죠. 예, 관직에서 물러나서 유배지에 쫓겨나와가지고 해다 저문 날, 예, 이게 이제 시간적 배경인데 이 시간적 배경의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죠. 이 쓸쓸한 시간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 예, 진짜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그죠? 이 질문을 통해서 여인 2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왜 배고픔 떠났니? 라고 질문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저기 이제 여기서부터 여인 2죠? 와, 너로구나. 야, 니네 타서 하찮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 내 얼굴, 이때 얼굴은 형상이에요. 예, 내 모습이, 예, 이 거동이 님 괴함즉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이런 것들은 해석 안 되시며 예,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고요. 예,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아 너로구나, 그죠? 예, 이때 님은 사랑하는 님이고요. 선조. 너로구나, 얘는 정철. 너여고 이건 여인일, 그죠? 예, 이 정철이 여인이에요. 됐죠? 예, 이게 당신, 사랑하는 당신. 예, 여기 실세. 대충 여기에 밑줄 A, B, C에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중 다른 하나는 혹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겠죠? 예, 아무튼 너로구나 여기 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러이 해뒀던데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예, 당신께 막 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버했다는 거죠. 아양과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이거 너가 아니라 얘예요. 내가 아니라 얘라고요.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 그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내가 이미 나를 왜 싫어하지? 갑자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있으니. 자, 이거 뭐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님을 원망할 수 있다 없다? 님에 대한 원망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미 누구야? 왕이잖아. 왕 원망하면 죽어요. 심지어 정철 이거 쓸 때 무슨 상황이야? 얘 유배당한 상황이요? 나 유배당했는데 왕 비워. 죽어요. 그죠? 예, 원망이 절대 없다고. 왜 이 얘기하냐? 진달래 꽃에는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시리는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통점이야. 그리움, 이별 공통점인데 뭐는 차이점이야? 원망은 좀 차이점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국어 문학에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언제 다 외우겠어요. 예, 그 느낌으로 좀 알아채는 건데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좀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원망이란 키워드가. 자, 아무튼 그래 자책하고 있어요. 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랑 원망하면 사람이랑 허물하면,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왜 여기다가 짝대기 그어? 하늘이랑 원망하며 사람이랑 허물하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어때? 느낌이 비슷하죠? 반복되는 느낌을 주죠? 자, 반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반복이 안 되죠. 자, 비슷한 문장의 대응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법? 시험에 잘 나오는 대꾸법입니다. 예. A 문장과 B 문장이 뭔가 비슷해,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뭐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대응을 이루어서 대꾸법을 이루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꾸법이 이런 거라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어때요?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근데 느낌은 어때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죠? 예, 이런 게 대꾸법이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고전 시간에서 대꾸법이랑 그 다음에 허물나랴, 예, 여기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무슨 법? 이거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죠? 서리법이요. 예, 그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서리법이죠. 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냐. 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탓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을 거다. 왜? 모든 죄는 내 탓이거든. 근데 굳이 생각해본다면 서러워 내 이야기를 헤쳐보니 누구의 탓이다? 이거 다 조물의 탓이로구나. 조물주의 탓이다. 신의 탓이다. 왜? 내가 인과랑 헤어지거든. 누가 계획한 거다? 조물주가. 즉 뭐?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요. 이거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이나 이런 데서 잘 드러나는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운명인가 보다. 현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운명은 개척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예, 하늘이 정해준 거라 잘 생각 안 하죠. 예, 그래서 옛날 조선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자, 뭐 여기 이미 다 써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파트 1이고요. 뭐 국어 시간에 영어 좀 써도 되지? 네, 파트 1. 이거 이별의 이유에 대한 얘기야. 야, 너 왜 이별했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뭘 잘못했어요? 아양과 교태를 어디로 해뒀던 게 잘못이죠. 근데 이거 누구의 탓이요? 내 탓이고. 또 누구의 탓이요? 조물주의 탓인가 봐 라고 얘기한 게 이 내용이 다죠. 그래서 머리 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이 세 문장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 송민국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도 길고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나눠서 제가 한 4-5개로 나눠 드릴 건데 그 4-5개의 키워드만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대충 그 파트 나오면 뭐 물어볼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파트는 뭐예요? 이별한 이유? 그랬을 때 화자의 태도. 그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그죠? 그 태도 부분에 3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책, 원망이 없다, 운명론적 태도. 됐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공부는 최대한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중요한 건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남겨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공부할 거 줄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사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본사 파트 2입니다. 자, 그런 생각 마오라고 여인이 위로하고 있죠. 다시 여인 1이에요. 맞죠? 맺힌 일이 있어이다. 자, 여기 이제 맺힌 일, 가끔 중의성, 중의적 표현 나옵니다. 자, 맺힌 일이 있는데요. 이 맺힌 일이 누구에게 맺힌 일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첫 번째, 여인이가 자신이 맺힌 일이 있다는 의미, 맺힌 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되고요. 내가 임을 생각하는 맺힌 일이 있어요. 임이 너무 걱정돼요.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에게 맺힌 일이 있다. 그래서 임에게 어떤 걱정 같은 게 있는데 그 걱정이 내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나오기도 하니까 중요성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파트 2입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이때 나는 누구예요? 여인이죠. 내가 잘 알거니와. 자, 물 같은 얼굴 비유법이고요. 유약함을 얘기합니다. 연약함. 좀 어려운 말로 썼구나. 연약함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자, 이때 얘는 서리법이 아니야? 아니에요. 서리법 아니에요. 제가 서리법을 따로 동그라미 쳐서 서리법을 써드렸어요. 자, 춘한 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위의 동천, 가을날과 겨울의 추위는 뉘라서 매셨는고. 지금 내가 곁에 없을 때 임금 매시는 사람들이죠. 죽조만 조서. 아침밥은 어떻게 내와 같이 새시는가? 기나긴 밤 잠은 어찌 자시는고?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임에 대한 염려죠. 임에 대한 염려. 이게 파트 2입니다. 걱정. 임에 대한 걱정이에요.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지내고 아침밥은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잠은 어찌 자는지가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파트 2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가끔 뭐가 나온다? 비유가 쓰이고 있니? 라는 거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이 시험 비유 있다 없다? 있어요. 물 같은 얼굴. 됐죠? 자, 세 번째 파트로 가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알무려나 알자 하니. 자, 여기부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나는 이 님과 어떤 상황이요? 이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요. 임의 소식 듣고 싶죠. 자, 그래서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예요. 왜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언제였어요? 해다 저물 때였죠. 그래서 오늘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냐?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사람?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죠. 그죠? 자, 내 마음이 둘 데가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이때 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고요. 첫 번째 매에 올라가 봐요. 뭐 하려고? 소식을 알고 싶어서. 혹시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보일까 해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있더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산에 올라가서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도록 구름과 안개가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죠. 근데 이때 구름과 안개는 기본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이 바로 뭘 의미해요? 왕. 왕을 가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신이죠. 그리고 내가 유배 온 이유도 뭐 때문이야? 이 정적, 간신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적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징이 하기도 해요. 쉬었다 하도록 하죠.